여기가 이제 그 성남시하고 서울의 경계에 있는 곳. 남한산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남한산에 있는 성이 남한산성이겠죠. 서울하고 성남시하고 경계가 이제 그 산이 있는 거고, 그 산을 넘어가면 성남인 거고, 그 산을 안 넘어가면 서울인 거죠. 그러니까 서울의 끝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서울의 끝이다? 그럼 아까 백사마을도 봤고, 성비마을도 봤고, 구룡마을도 봤고, 어떤 거다? 아, 철거민들이 살았던 곳이 있다. 거기가 이제 개미마을이라는 곳인데 60년, 70년대부터 재개발 이야기가 나왔던 곳이다. 이름이 무섭다. 그렇죠. 개미마을. 성남의 대단지 약간 이런 느낌하고 비슷했다. 이런 거죠. 성남의 대단지 반란 사건 혹시 알고 있습니까? 몰랐습니까? 네. 성남에 이제 철거민들을 집단이 유식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일로 흥분해가지고 차량을 타고 청와대로 돌진하다가 송파구에서 이제 경찰에 제지를 받았던 그 대단지 반란 사건이라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장난 아닌 거지. 민도가 뭐 할라 그러면 뭐 불만 있으면 청와대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뭐 그때 군사정권 시절에. 아니 그래서 이제 그쪽에 그 개미마을이라고 있었는데 거기는 이미 입주를 했어요. 개미마을 롯데캐슬 있는데 거기가 23억, 22억. 호가가 조금 떨어졌어. 1억. 22억 정도 하거든요. 그 주변이 이제 거여 마천 뉴타운으로 강남 3구에서 유일한 뉴타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화제가 됐었죠. 삼천 뉴타운이었죠. 삼천 뉴타운.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빌라촌입니다. 아까 우리 빌라촌 많이 봤잖아. 장이 이문이 봤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옛날부터 구역 지진다고 있었는데 지난 장 말년부터 오르기 시작해갖고 이제 2022년에 주춤했다가 이제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데 작년 여름에 그때 이제 그 거여 마천 뉴타운을 우리 멤버십 회원들 연회원 중에 이제 한 분이 물어보셔가지고 내가 그때가 아마 실투 자금이 한 3억 7천? 4억?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용해서 사세요 했는데 지금 이제 실투 자금이 뭐 7억에서 10억 이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이제 등기를 이제 3, 4개월 뒤에 쳤는데 등기 실패되니까 2, 3억 오른 거야 벌써. 네. 그래서 작년 말에 여름 이후에 아주 핫했다. 그에 맞춰 뉴타운이. 그때 당연한 게 그 바로 옆에 있는 롯데캐슬이 22억을 찍고 그때 23억을 찍었으니까 아무래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여기도 길 좋죠? 시원시원합니다. 예, 여기는 거여동입니다. 거여동인데 여기 보면은 항상 여기 거여 주공 아파트지. 송파구에서 제일 싼 아파트거든요. 예, 제일 싼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긴 한데 나는 잘 모르겠더라. 이게 나는 이게 그 동네에서 제일 밑에를 사는 게 맞나? 재건축도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도 여기는 이제 여기 있고 지하철역이 있고 거여역이 있고 여기 보면 복잡복잡 하잖아요, 그죠? 복잡복잡 하잖아. 한 블록만 들어가면 바로 저런 빌라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저기 오른쪽 구석에 저기가 이제 거여 주공 아파트인가? 예. 아파트 이름이 거여 2단지 뭐 이런 거 거여 1단지 이런 건데 저기가 제일 싸거든. 초형이고 해가지고 저기가 많이 물어보셨어요. 리모델링이 된다 안 된다 이러면서. 근데 저기가 뭐 저기도 올라 확실히 올라. 거래량도 많고 오르는데 같은 돈이면 뭐 이런 데 하는 게 낫지 않나? 항상 그 시점에 그 똑같은 돈으로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데를 찾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그걸 이제 완벽하게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낸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 어떻게 그 순간순간에 모든 걸 고려해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순간순간에 모든 걸 고려했다지만 뭐 6개월, 1년 지나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돈이 네. 정말 적거나 정말 많으면 그나마 좀 선택지가 줄어서 상관이 없는데 그 애매한 15억, 애매한 9억, 9억, 15억은 진짜 너무 많아. 머리가 엄청 복잡해요. 정기분포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또 그런 거 사람도 있어. 그냥 별 생각 없이 사시는 분들도 많지. 그냥 왜냐하면 그렇게 사도 돼 원래 아파트는. 왜냐하면 그 비슷한 가격이라는 거는 비슷한 그 뭐 입지라든지 모든 게 그 순간에 반영이 돼 있는 거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진짜 최적의 선택을 하고 싶어서 막 진짜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선택장인 것 같아. 못 사. 이거는 어떻고, 이건 어떻고, 이건 이런 장점이, 이건 저런 장점이 있고, 그래서 선택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요? 날라가 있어요. 날라가 있어. 그래서 2, 3억 오르고 나면 다시 사. 이제 진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너무 선택장에 오실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아니야. 너무, 그거를, 좋은 거를 살라고 해도 문제고, 너무 안 해도 문제고, 적당하게 하셔야 된다. 잘 모르겠어? 어떤 게 제일 좋은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다면 5월 9일에 뭐 하세요? 저의 불행이 경제살롱 한번 와보시면 어떨까? 5월 9일에 뭐 하시는지 엄청 물어보시네요. 예, 계속 물어봅니다. 집에 누워있지 말고 오십시오. 제가 만나보시죠. 고정 댓글 확인하십시오. 여보세요? 이게 비포 왼쪽, 네. 애프터 어때요? 완전 다르죠? 네. 그죠? 여기는 진짜 짱통. 길이 완전 찔착착 하거든요. 여기가 이제 거여 마천 뉴타운이 되겠습니다. 왼쪽은 뉴타운, 여기는 이미 완공된 거. 예쁘다. 이 비포 애프터 딱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사야겠구나. 사야겠구나.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그 유명한 그 지하철 있잖아. 뭐 지하철 초역세권 10초 컷 네. 아니 5초 컷? 그게 여기 있잖아요. 네. 한번 쭉 한번 돌아보시면 좋죠. 여기 딱 새 집이고 이제 이쪽에 넘어가면은 이제 그 위례잖아요. 네. 위례잖아요. 네. 그렇죠. 마천역이죠. 여기는 마천역에 뭐 1초 컷 이런 집 있는 그쪽은 이제 그 단계가 좀 느려. 뭐 대부분의 구역들은 이제 관리처분 인가난 것도 있고 사업시행 인가난 것도 있고 조합 설립된 것도 있고 그 단계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다르겠죠. 그래서 7억에 적게는 7억에서 많게는 12억 정도까지 최저가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 구역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여기 이제 신통인 구역들이 있어요. 신통 구역들이 있는데 신통 구역이 2개 있거든요. 그럴 때는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또 협동주택 뭐 이런 게 있어요. 싼 거 찾다가 보면 협동주택이라는 게 있거든요. 협동주택. 그런 거는 땅은 공유고 이제 필지는 건물은 따로 돼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때 이제 입주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조합에 확인하시고 그러고 사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게 그 타이거님이 이야기하시는 절대 오면 안 되는 거. 눈이 아프다. 막 그런 데 있잖아. 눈이 사실 아프진 않는데 어쨌든 상가 다 공실돼 있고 막 그런 것도. 여기 보면 이제 그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가 완성이 되면 여기 단독주택 필지들이 많긴 한데 연결이 돼가지고 위례 북위례랑 여기랑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쪽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막 산 입장하는데 초입 등산로 초입 이런 데 가보면은 막 여기가 지금 서울이 맞는가 싶은 그런 데도 있어요. 자, 거여 마천 1구역은 조합 설립 인가 낮고 그 다음에 7억 5천 정도부터 살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협동주택 그런 것들이 매물들이 있다. 그래서 입주권 나온지 확인하시고 하셔야 돼요. 조합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2구역은 이제 인재 추진이 승인인데 신통이다. 신통. 그럼 여기는 매물이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한데 대신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3구역은 사업시행인가 낮고 이제 여기가 제일 인기가 있는 지역이기도 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많이 올랐죠. 최소 9억 5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4구역은 관리처분인가 낮고요. 5구역은 조합 설립 인가인데 신통이다. 결국에는 뭐냐면 2구역하고 5구역이 신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근데 대신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도 받아야 되고 단계도 이제 조합 설립이고 하니까 아무래도 투자금은 조금 덜 들어갈 수도 있다. 여기 철거하고 있는 거 봐봐. 이게 4구역일 거야. 4구역. 펜스 올라갔죠? 아까 2문 4구역이랑 똑같은 펜스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2문 4구역은 여기 새 펜스가 없었잖아요. 그죠? 아래에는 철로 돼 있고 위에는 뭘로 돼 있어요? 비닐로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게 2문은 이제 비닐로가 쳐져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새 펜스를 쳐요. 이렇게. 치고 이제 좀 더 진행이 되면 뭐냐면 이 새 비닐로가 없어지고 처음부터 새 펜스로 바뀌어요. 바뀝니다. 이런 단계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펜스 모양만 봐도 얼마 정도 철거가 진행되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다니다 보면은 4구역 이게 길거든요. 엄청 길지 않습니까? 와, 이렇게 철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게 비닐로가 없어진다. 그리고 싹 밀리고 이제 펜스가 높아진다. 새 펜스가. 여기는 철거 초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여기 이제 미스테리한 여기 이제 그 위례북 쪽에 나무들이 많이 자란 여기 있는데 여기 도대체 뭐 하는 자리인지 잘 모르겠어 나도. 하는 사람이 없어. 아파트 들어오죠. 이 넓은 땅을 왜 이렇게 놀리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 미스테리해요. 묵히는 거죠. 묵히는 겁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거여 마천의 원래의 모습, 거여 마천 본동 같은 느낌이잖아. 우리가 백사마을 한번 가봤잖아요. 그런 느낌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기 100m 앞에서 좌회전 내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기 동네마다 무슨 나무가 뭐가 있다고? 보수? 그렇지. 동네를 지켜주는 나무가 있다. 여기도 어김없이 나무가 있다. 아까 거기도 있었잖아. 그치? 아주 오래된 나무라는 거죠. 저기 뒤에 산 있잖아, 산. 저걸 기준으로 성남시하고 이제 그 서울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서울의 끝인 거지, 여기가. 여기 보이십니까? 보수? 보수. 이 원래 위례 본연의 모습. 또 버스 정류장 종점이잖아. 거기도 종점이었잖아. 공통점이 항상 있다고, 이렇게. 똑같네. 본연의 모습인 거지. 점집 나올 때 됐는데, 점집. 영어, 컴퓨터, 검정고시. 컴퓨터,
끔찍해. 너 이렇게 빵빵거리고 난리야. 왜 이렇게 빵빵거려, 아저씨. 여기로 가면 이제 원래 본인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본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도 사구역 철거하고 있고요. 여기 어울림 아파트는 딱 봐도 존치인 걸로, 그죠? 답이 안 나오니. 답이 안 나오네. 여기 애 데리고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그 무슨 청소년 센터가 있었어. 사구역 저 여기 있네. 이런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3구역 오른쪽. 여기는 멀쩡하죠 아직? 네. 원래 요런 동네였다. 알았는 겁니다. 요렇게. 그래도 건물 톤이 전체적으로 시뻘건데요? 제2사무소. 시뻘겋지. 사업생인가. 시뻘겋죠. 이게 벽돌집 옛날에. 벽돌집. 숙성이 잘 돼 있죠. 숙성. 이쪽 왼쪽 4구역 있는 쪽들은 좀 많이 떡떴고, 그죠? 종전자산 간평실시. 간평실시. 근데 여기도 다 구역에 들어가 있긴 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시그니처를 보면 여기도 되게 멋있게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그죠? 시그니처보다 더 분위기가 좋을 수도 있죠. 마천역. 아까 마천역 0.1조 큰. 여기는 이제 구역이 진행이 이제 더디다. 상권이 그래도 있잖아. 네. 자, 알겠어. 염소탕 나오고 역시. 집수리, 신풍 집수리. 그쵸. 인테리어. 대박타운 부동산. 와, 간판 떨어지겠어. 여기 마천 1구역. 변경 및 심의결과 설명의 개체. 설명의 개체. 이 정도다. 요렇게 돼 있다. 전체적으로 이 길 기준으로 이제 왼쪽은 상권이 좀 그래도 좀 발달돼 있고 이쪽은 안 돼 있고 그렇다.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 노후도가 좀 뭐 많이 심하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송파 그러면은 엘스 리센츠, 트리지엄 이런 식이잖아요. 그게 이제 연식이 좀 됐어요. 20년 가까이 다 돼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당 1억 정도 찍어주고 있으니까 그 가격을 보고 이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송파의 대장은 이제 잠실중공 5단지가 될 확률이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비싸잖아요. 비싸니까 우리가 이제 관심 가져야 될 것들이 어디냐면은 그래서 이제 방이동, 오금동 이런 데를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방이동, 오금동 그러면 얼마를 할 것이냐. 잠실이 50억이 넘을 것 같으니까 40억은 가지 않게. 그러니까 방이동, 오금동이 안 되면 또 그 밑으로 내려가서 가락동으로 내려가시면 된다. 가락동에는 이제 극산포를 머리에 넣으시면 된다. 그리고 크기는 이제 30억 언저리까지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다. 그리고 투자금이 더 적은데 송파에 꼭 투자를 해야겠다. 그럼 그에 맞춘 뉴타운으로 올 수밖에 없고 투자금은 이제 7억 5천 정도부터 스타트 한다고 보시면 된다. 그리고 그에 맞춘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옆에 롯데캐슬이 22억을 호가를 하니까 그 언저리까지 가든지 그거 조금 높은 가격, 그러니까 25억까지는 가지 않겠냐.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 다만 신통구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자기 사정에 맞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7억 5천이 거의 맞춘 스타트라고 보면 네. 그게 베스트일까? 라는 생각. 그죠. 이제 그러면 장인 뉴타운에다가 아까 말씀한 그 5억 정도 넣는 거랑 여기에 7억 5천 정도 넣는 거랑 어떻게 더 나을까요? 상단이 돼서 자기 돈으로 할 수 있는 곳 중에 상단이 높은 것을 하는 게 항상 옳았다. 거의 58,000% 옳았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라는 그러니까 거지. 턱 끝까지 꽉꽉 채워서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CD를 모두 털어 넣는 게 그렇죠. 맞겠다. 그래서 요즘 든 생각인데요. 옛날에는 비용하고 원가하고 아파트 가격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빠그라지면 이익이 없어지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고 진행이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공사비가 많이 오르는 바람에 그게 진행이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원가 대비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구조적인 문제나 뭐 인허가의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된다고 이제 보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그 원가하고 실제 매매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개발 압력이 그 비례해가지고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구청이랑 맨날 싸우고 있고 머리끄댕이 잡고 있고 또는 뭐 동의해야 되는데 동의 안 해주는 사람들이 많고 상가 많거나 단독 많고 비싸가지고 안 해주는 사람 많고 이런 게 아니면 그래서 이제 동의되는 속도, 그 다음에 인허가 문제라는 건 뭐냐면 산 밑에 있어갖고 용적률 거의 뭐 못 먹고 또는 뭐 이 정도 안 돼가지고 용적률 낮아가지고 집을 못 지어서 이제 안 나오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만 없으면 거의 다 된다고 보시는 게 이제 맞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비슷한 돈으로 상당히 높은 걸 우선으로 보시는 게 일단은
쉬운 거 아닌가. 이게 이제 첫걸음이다 생각한다. 이런 기준이라도 하나 있고 그걸로 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인 거죠. 자, 근데 이제 요즘에 그래서 초기 재개발로 자연스럽게 갈 곳이 이제 거기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치? 근데 초기 재개발은 공부가 좀 많이 돼야 될 것이다. 많이 필요하다. 그치? 정말 어렵잖아. 많이 필요하다. 아니, 연번동의서가 뭔지도 혹시 알아? 연번동의서. 그럼 연번동의서 나오면 구역지정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후보지 지정은 뭐고, 구역 지정은 뭐야? 신통기는 뭐고? 이런 거 정도는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는 게 좋은데,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우리가 그런 거죠. 그 지역의 가치를 어떻게 볼 거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가치는 그냥 그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 신축 가격 있잖아. 그게 가치라는 거지. 돌아보니까,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 열심히 24년 돌아다니니까 그런 것 같더라.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고 자기한테 최적이 뭘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 옛날에는 그냥 무지성으로 막 사도 올랐어요. 그리고 하나 잘못 샀으면 2개, 3개 더 사가지고 보충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게 되는 시절, 진짜 갭투자 야만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 한 번 아니면 2번이기 때문에 잘 써야 돼요. 네,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 건 맞죠. 제가 아쉽게도 컨설팅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와주고 많이 그러면 좋은데 저는 이제 컨설팅은 안 하지만 저기 연회원 있습니다. 연회원 네. 가입하시면 연회원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오프라인 모임을 하거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오셔가지고 저 외에도 고수들이 많아요. 주위에 좋은 사람들은 많이 만드시면 됩니다. 예. 서울 재개발 재건축의 앞으로의 흐름과 예. 이렇게 좀 정비 사업을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 네. 일단 잘 모르겠다. 그러면 후기를 하시면 된다. 재개발이 근데 무섭다. 그러면은 재건축을 하시면 됩니다. 초기 재건축을 하시면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주변 시세가 높은 데다가 같은 가격이면 그런 데를 하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정원호가 되면 다 망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조금 무리한 추측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다만 오세훈의 색깔이 강한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은 속도가 좀 늦을 수도 있거나 택가리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문재인 때 공공재개발이 전부 다 일반 재개발로 바뀐 것 같이 그렇게 될 수는 있다. 그럴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에는 결국에는 집이 없어. 근데 서울의 집을 신축을 얻는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으니까 장기적으로는 거기가 제일 큰 돈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알지? 고정 댓글 확인 필수. 안녕.